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본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열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본인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세법 위반, 식물방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정말이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억울하고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극단적인 선택만이 답인가?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택항에서 꽤 잘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생활을 했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현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단칸방조차 없어 뿔뿔이 흩어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저를 대신해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고, 첫째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자퇴를 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이끌겠다며 삶의 전선에 뛰어들었고, 둘째 아들은 학업의 꿈을 포기한 채 골프장에서 공을 주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저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만 본다면 정말 죄질이 나쁜 사람으로 적시되어 있지만 제 스스로 삶을 돌아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이라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이란 최소한의 것이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대며 의지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재판장님만큼 법에 대해 능통하지 못합니다. 배움이 부족한 것이지 도덕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재판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무일푼 나락으로 떨어져 몇 번이고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국민들입니다. 단칸방도 구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제가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금까지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의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후원자들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재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사건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사건 역시 말도 안 되는 조작으로 누군가는 이익을 보았고 모든 걸 제가 뒤집어 쓴 채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기소되는 과정에서 32번이나 전국의 검찰청을 공유하며 수차례 불기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기소를 하였고, 기소하는 기간도 약 7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하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제 활동도 전혀 못한 채 소송에만 매달리게 되었고, 이런 게 사람을 말려 죽인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죽이려고 하는지 꼭 배후 세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오기가 생겨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뿐이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국민들 역시 진실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사건 역시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싸우고 있지만 아무리 진실을 외치고 소리쳐도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재판장님만큼 법에 대해 능통하지도 않지만 일반인의 상식에서 재판장님께 감히 상서를 올립니다. 아래의 증인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한 증인들입니다. 김필수의 증인신문 조서를 살펴보면 2016년 8월 여름경 정태명으로부터 이성열을 구속시키고 창고를 같이 운영하자는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현직에 근무하는 한수연 세무공무원이 창고에 거주하면서 지게차 기사들을 동요하게 만들었으며 백명걸, 강성권, 정광영이 주도하여 몰래 물건을 팔았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정태명은 현재 본 사건 외에 관세법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인물입니다. 또한 증인 김필수의 증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증언은 평택 세관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조사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주는 절차 없이 시간이 늦었다며 빨리 도장 찍으라고 세무조사관들이 종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김필수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정확히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아님 날조되어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었는지 조서를 확인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고, 이는 명백히 형사 절차의 위법 행위입니다. 증인 진준환의 증인신문 내용 중 이성열을 구속시키기 위해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현직 세무공무원 한수연이 무단 반출을 지시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관들이 불러주는 내용 그대로 베껴 쓰라고 진술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조사기관이 참고인에게 겁을 주면서 시키는 대로 쓰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지, 이런 증거들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세관 한수연의 증인신문 중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외치고 울부짖었던 썬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한수연 계장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증언합니다. 썬라이즈 F&T는 엑스레이 관리 검사에서 면제를 받았고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현금 담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 역시 면제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썬라이즈 뒤에는 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또한 썬라이즈는 면제받았던 엑스레이 검사에 대해 이성열의 슈퍼마린은 악의적인 엑스레이 검사로 통관 절차를 지연시켜 농산물들이 썩는 등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 사업을 도산하게 한 것이 평택세관 공무원 이천우 계장이라는 증언을 확보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 한수연은 현직 세관 공무원입니다. 현직 공무원의 입에서 이러한 증언이 나온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누구나 동등해야 하는데 썬라이즈는 각종 특혜를 받으며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현직 공무원이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썬라이즈의 행위에 대해 수없이 공익신고를 했고 그에 대한 보복성 대가로 지금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당시 재판에 참석했던 방청객들과 저를 믿고 지원해주시는 후원자들은 현직 세관공무원 한수연의 증언을 듣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공무원의 진술입니다. 악의적으로 저의 사업을 도산시키려고 했던 만행들을 현직 공무원이 직접 진술했습니다. 그것도 재판장님 앞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동안의 서러움들이 북받쳐 올라 손가락이 떨리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정의를 믿습니다. 악의가 선의를 이기는 사회는 다름 아닌 죽은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재판장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증인 100명걸의 증언에서도 결정적인 증언들이 나옵니다. 공소사실 중 중요 부분인 허위 출고장 위조를 지시한 것은 제가 아닌 정태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필수의 증인신문 조서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증언을 확인합니다. 증인이 실제 증언하지 않은 말들이 조서에 적시되어 있다고 직접 재판정에서 말합니다. 이성열이 실제 화주다. 무단 반출 사실을 시인한단 말인가요? 라는 말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재판정에서 증언합니다. 즉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인이 직접 재판장님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누가 증거를 조작한 것일까요? 농협조합장 김은혜의 증인신문 중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아니다. 이성열에게 중국산 생강을 받았다는 것은 증인이 사인한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서에 대해 전면 부정, 날조된 증거임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의 결과를 수많은 유튜버들과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특경법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배후 세력을 꼭 밝힐 것입니다.
그에 대해 증거들도 수없이 제출했지만 전부 묵살당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외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실제 녹음 파일들,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저에게 후원을 해주며 꼭 끝까지 싸워달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악의가 선의를 지배하는 세상을 지켜봐야 한다면 정말이지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짧은 법 지식으로 제가 감히 재판장님께 상소를 드립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분명 누군가는 이익을 봤을 것입니다. 그 이익을 본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무일푼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익을 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본 사건으로 이익을 보았다면 이렇게 가족들과 흩어져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들들의 학업을 중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 화주라면 물건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이익도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가고 범죄 사실만 제가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거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성명을 통해 검사에게 거증 책임을 물어주시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모든 먼지까지도 제출하여 저의 무고함을 밝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드린 말들이 거짓이라면 괘씸죄까지 더하여 법정 최고형까지도 달게 받겠습니다. 약 14년 전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며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4년 동안 누군가는 징역을 살아야 했고 또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게 밝혀지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사는 후세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저는 재판장님께서 솔로몬의 해안으로 현명한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성열 올림.